무릎 꿇고 앉아. 이런 실수를 또 했단 말이야? 호텔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어깨로 말이죠. 그 순간 복도 모퉁이에 서 있던 한 여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당하고 있는 치욕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에 자리 잡은 그랜드 호텔.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로비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복도는 언제나 품격 있는 손님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 올해 65세가 된 이 여성은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모텔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호텔 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키워나가며 아들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 김 회장에게는 3년 전부터 특별한 며느리가 생겼어요. 박수진, 29세의 이 여성은 바로 이 그랜드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일하다가 김 회장의 아들인 김민중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호텔 직원과 연애한다고 했을 때 김 회장은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진을 직접 만나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은 물론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무엇보다 김 회장이 놀란 것은 수진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진은 자신이 회장, 며느리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장 친한 동료들에게도 말이죠. 시어머님,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 며느리인지 알려지면 동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라고 말하는 수진을 보며 김 회장은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김 회장도 수진의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호텔을 방문할 때도 수진이 근무하는 시간대는 피해서 왔고 혹시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 지나갔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수진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수진의 근무 태도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조용히 확인해 보곤 했거든요. 그런 수진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훌륭했어요. 성실하고 친절하며 고객 응대가 뛰어나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후배들을 잘 챙긴다.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김 회장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김 회장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수진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호텔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바로 수진의 직속 상사인 김 과장이었죠. 김 과장은 8년 전부터 이 호텔에서 일해온 베테랑 직원이었는데 최근 들어 수진에 대한 시기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 과장은 우연한 기회에 수진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몇 달 전 회사 행사에서 수진의 남편 민준이 깜짝 등장했을 때 김 과장은 그가 바로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것이 김 과장에게는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 며느리면서 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김 과장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투심은 점점 수진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김 회장은 몇 달 만에 그랜드 호텔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이사회 회의 때문에 생긴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호텔 운영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수진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오늘은 수진이가 근무하는 날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로비로 들어선 김 회장. 하지만 프런트 데스크 쪽을 슬쩍 보니 수진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객을 대하는 수진의 모습을 보니 김 회장의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김 회장은 수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수진의 근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갑자기 프런트 데스크에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수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김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진은 근무 시간 중에 자리를 오래 비우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김 회장은 신문을 접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텔 내부를 둘러보는 척하면서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향했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레스토랑 입구 쪽도 확인해 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때 김 회장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직원 전용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긴장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김 회장은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직원 전용 복도는 일반 손님들이 출입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김 회장은 이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었죠.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다가 직원 휴게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김 회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히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 수진의 밝고 당당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떨리고 위축된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김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김 회장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휴게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김 회장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회장이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며느리인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앞에는 한 여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수진의 직속 상사인 김 과장이었어요. 김 과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김 회장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았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니 김 회장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수진이 휴게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김 과장이 그 앞에서 거만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 말이에요. 김 회장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거든요. 박수진 씨, 당신이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 호텔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알고 있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고작 고객 한 명의 예약 확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김 과장은 팔짱을 끼고 수진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요?
이게 첫 번째도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전주에도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이 일에 적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니까요. 김 회장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수진에 대한 평가 보고서들을 생각해 보니 수진이 실수를 자주 한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만 있었는데 김 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더 주의 깊게 일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기회를 더 달라고요? 김 과장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계속 줄 수는 없어요. 이 호텔은 최고급 호텔이라고요. 우리는 완벽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당신처럼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은 필요 없다니까요. 김 회장은 이 순간 김 과장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이었거든요. 김 과장의 말투와 태도에서 수진에 대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김 과장의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누구 며느리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김 과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여기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능한 직원일 뿐이라고요.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과장님, 그건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 과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변명하지도 말고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누구 며느리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상사고 당신은 부하 직원이에요. 그리고 부하 직원이 상사 앞에서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 회장은 이 말을 듣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김 과장이 수진의 정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치욕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수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죠. 김 과장은 수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가혹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네요. 정말 한심하다니까요. 이런 일로 우는 사람이 어떻게 호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사과했지만 김 과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팀 전체 평가가 떨어지는 거 알아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민폐라고요. 김 회장은 문틈 사이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뛰어들어가면 수진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 과장의 갑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부터 하세요. 그리고 퇴근도 1시간 늦게 하고요. 당신 실력으로는 그 정도 해야 겨우 다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과장님, 그건 너무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이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지금 불만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김 과장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든가요. 아, 맞다. 당신 실력으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김 과장의 말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김 과장의 행동이었어요. 김 과장이 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 며느리인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에요? 회장님이 이 상황을 안다고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가 무능해서 혼나고 있다고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 과장이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대드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여기서는 제가 당신 상사니까 제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해요. 김 회장은 이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들어가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김 과장 같은 사람은 일회성 처벌로는 교정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김 회장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호텔로 와서 인사팀장과 감사팀장을 긴급 조집하세요. 그리고 김 과장이라는 직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고요. 비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김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 갑질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1시간 안에 모든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전화를 끊은 김 회장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사업을 해오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문제를 다뤄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당한 굴욕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김 회장이 호텔을 나온 지 1시간 후 그랜드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는 긴급히 소집된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2부장, 감사팀장, 최 부장, 그리고 김 회장의 오랜 비서인 정 비서까지 총 3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었나요? 첫 마디부터 단도직입적이었죠. 이 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보고를 시작했어요. 김 과장은 8년 전부터 근무했고 지금까지 특별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만 특별한 징계 기록이 없다고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럼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은 어떤가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이 부장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이 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 지시, 그리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들이 몇 차례 신고되었는데 당시에는 구두주의만 주고 넘어갔습니다. 구두주의만요? 김 회장의 눈썹이 치켜올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김 과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없었다는 말이군요. 이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감사팀장 최 부장이 나서서 보고했어요. 회장님, 제가 오늘 오후에 긴급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회장이 관심 있게 바라보자 최 부장이 계속 말했죠. 먼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김 과장이 수진 씨를 휴게실로 데려가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봤는데 김 과장의 갑질이 수진 씨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최 부장의 말에 김 회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정 비서가 또 다른 자료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수진 씨에 대한 업무 평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김 과장을 제외한 모든 상급자들이
수진 씨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그 자료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어요. 고객 만족도 최상위권, 동료 직원들과의 협업 능력 우수, 책임감과 성실성. 뛰어남. 김 회장이 자료를 읽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만 유독 수진 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건가요?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김 과장의 평가서에만 수진 씨가 실수가 잦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이나 고객들로부터는 수진 씨에 대한 불만이 전혀 접수된 적이 없어요. 김 회장은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김 과장의 행위가 명백한 갑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어요. 단순히 김 과장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최 부장, 내일 전 직원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김 회장이 결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요. 최 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 전 직원 앞에서 공개하시겠다는 건가요? 김 회장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이런 일이 우리 호텔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의 진짜 정체도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수진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 왔거든요.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공개하시겠습니까? 수진 씨가 원하지 않을 수도. 수진이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성실하게 일해온 것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겸손함 때문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이제는 수진이를 제대로 보호해 줄 때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그랜드 호텔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갑작스런 전체 회의 소집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히 김 과장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수진과의 일이 혹시 알려진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수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전체 회의가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호텔 운영에 관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했고 김 회장은 천천히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김 회장의 첫 마디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우리 호텔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직장 내 갑질 문제입니다.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김 회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김 회장이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김 과장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제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보시죠. 김 과장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업무상 필요한 지도였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김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지도라고요? 직원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업무상 지도라는 말인가요? 그때 감사팀장이 나와서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제 김 과장이 수진을 휴게실로 데려가는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공개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갑질은
어제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 과장의 평소 행동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 과장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과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제 수진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수진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왜 호명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온 수진을 보며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씨는 지난 3년간 우리 호텔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훌륭한 직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이분은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가 곧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김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수진 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해왔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수진 씨의 마음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지만 그 겸손함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앞으로 우리 호텔에서는 이런 갑질이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 회장이 김 과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과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김 과장이 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진 씨, 그리고 수진 씨, 김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뎌온 당신의 인내와 성실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실력과 인품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당신이 더욱 소중한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일해주시고 당신의 발전은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수진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해요. 앞으로 우리 호텔은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프런트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수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정당한 평가를 통해 팀장으로 승진했고 김 과장은 호텔을 떠났으며 그랜드 호텔은 수진의 진심 어린 고객 서비스 정신 아래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